예,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자, 어젯밤에 상당히 이제 그 시장에 반전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지금까지 10월 달에 제일 주목할 사항이었던 CPI. 어제 8.2%가 연간 대비 증가를 했고, 월간으로는 0.4%. 이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8.1%와 0.2%였는데, 그리고 근원 CPI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근원 CPI도 사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연간으로 6.6%, 예상치는 6.5%였고요. 월간으로는 0.4%가 예상치인데 실제로는 0.6%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상치가 상회되는데, 근데 이제 어제 미증시는 상승을 했고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한 형태가 연출됐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또 이제 좋은 얘기도 하나 있긴 있었어요. 영국 총리가 법인세 인상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법인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상하려고 원래 그러다가 동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하나 이제 감세 부분에 큰 부분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게 한 170억 파운드 규모였습니다. 전체가 지난번에 480억 파운드인가 됐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규모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원래대로 복구를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영국의 금융위기 불안감 같은 것들이 이제 살짝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잠깐 파운드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파운드화인데 파운드화가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좀 빠지다가. 잘한 파운드화도 바닥 잡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쌍바닥 형태가 있죠. 그리고 이러면서 달러가 어제 이렇게 고개를 좀 숙였어요. 달러가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달러는 또 쌍봉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들이 어제 좋은 신호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S&P 500도 어제 이제 급등을 했는데 S&P 500은 장중에 얼마가 빠졌었느냐면요. 장중에 저가가 마이너스 2.39%입니다. 종가가 2.6%니까 사실상 지금 5%가 움직인 5%가 장중에 5%를 끌어올려 가지고 마감이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빠져서 시작을 했죠. CPI가 장 전에 발표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올려 붙여 가지고 막판까지도 올려 붙이면서 이제 끝난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장중에 좀 강했던 하루였고, 또 한 가지 볼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S&P 500이 1000일선을 깨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은 조금 패닉셀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계속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1000일선을 지키는 형태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깨지 않고, 여기가 이제 깨질 것 같으면은 코로나나 금융위기 때만큼의 어떤 위기감을 느낀다는 뜻이잖아요, 시장이. 근데 이제 다행히 어제 밑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강하게 끌어올림으로써 1000일선을 지키겠다는 의지 같은 것들이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올려붙인 부분은 이제 특별히 무슨 물론 영국 쪽에서 이제 그런 약간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특별히 호재가 있어가지고 끌어올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의 이제 끌어올림은 이제는 좀 낙폭 과대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CPI가 살짝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헤드라인 보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은 찍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높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정점은 찍은 것 같고, 그렇다면은 1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연준이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도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것이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악재는 계속해가지고 소멸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장기간 지속이 될 거고 연준의 고금리도 내년도까지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악재 소멸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턴을 하는 것은 악재가 피크를 쳤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시장이 바닥 찍고 반등은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서 V자로 상승 추세를 만들려면은 악재 소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악재가 일단 피크만 쳤다는 것만으로도 반등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는 이제 초반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은 좀 들죠. 지금부터는 이제 선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어제 시장 보게 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연속적으로 어제까지 9거래일째 매수를 했네요. 선물은 물론 좀 팔았어요. 선물은 좀 팔았는데 근데 어제 옵션 쪽에 보면은 콜옵션 매수고 풋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가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오늘 달러 빠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늘 우리 시장도 빠질 여지가 크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수급적으로 살짝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선별적으로 좀 매수가 되지 않을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8월 16일이에요. 제가 기억도 하는데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 날 제가 이제 시장 단기 고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로 9월 달까지 한 달 넘게 계속 현금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10월 들어서 가지고는 관망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매수 의견을 선별적이긴 하지만 드리는 것은 정말 한 2달 만에 매수 의견을 지금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긴 기간 동안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 장을 2달간이나 이어왔으니까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희망이 좀 보인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단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5%나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만하죠. 그러니까 그런 조정도 또 염두에 두시면서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선별적 매수. 그리고 매수 요령과 매도 요령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요령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만 좀 조심하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매수 요령은 일단 바닥 신호가 완성된 종목들로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분 말씀드리죠. 종목 선별에 있어가지고 강한 종목, 지금 시장에서 볼 것은 바닥 신호가 완성된 종목 또는 아직 추세가 안 깨져가지고 눌린 구간에 있는 종목, 하락 중에 있는 종목 잡지 마시고요.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 같은 거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종목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뭐 시장이 약하니까 강한 종목이 있을 수가 없다. 제가 그런 말씀 늘 드렸죠. 그래서 강조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는 종목별로 선별해서 강한 종목을 선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따라잡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히 오늘 같은 날 올라가는 종목들 많을 거고 시가부터 뜨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가 뜨면은 음봉 나올 확률이 커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잡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강한 종목 조정 구간에 진입하자. 그리고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시장에 한 번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급등 나왔으니까.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2번 정도 사신다 생각하시고요.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도 요령 알려드릴게요. 매도를 또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또 두들겨 맞고 가다가 두들겨 맞고 이러면서 천천히 갑니다. 계단식으로. 쭉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트레이딩을 좀 겸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은 지금 S&P 500을 보시면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려오면서 매물대가 계속 쌓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매물대를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3,700, 800, 9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700 가까이 가면은 한번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3,800 가까이 가면 한번 또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되고 3,900 가까이 가면 이렇게 100 단위로 조정을 좀 생각하시면서 거기까지 가까이 가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빠지는 것 같으면은 또는 돌파되는 것 같으면은 비중을 조금 늘려주시고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고 이제 제가 벽타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뭔가 좀 시장을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강조분과 벽타기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관심 있는 섹터는 2차전지, 2차전지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2차전지 쪽에는 시장이 조금만 좋아질 것 같으면 외국인들 순매수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또 조선, 자동차 많이 빠져 있는 쪽이고요. 반도체도 요즘에 좀 이제 바닥 잡은 느낌이 좀 들고 방산주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모멘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로봇 ETF 아직 출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쪽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PSK입니다. 반도체 쪽이죠. PR 스트립 쪽
글로벌 1위입니다. 점유율이 45%가 돼요. 3분기 매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24% 작년보다 잘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9%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컨센은 조금 하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9월 말부터 P3 쪽으로 디램하고 파운드리 장비 입고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입고 안 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4분기로 이연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오히려 잘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이 회사가 드라이 클리닝 장비 새롭게 시작한 거 중국 쪽으로 확대 공급이 되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제일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베벨 엣지입니다. 이게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독점하던 건데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초도 물량이 올해 SK 하이닉스향으로 공급이 됐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이거 내년부터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추가 수주가 될 거고, 삼성전자는 램 리서치에서 들어오던 장비 물량을 이 회사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공급이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이제 해외 비메모리 고객, 지금 회사 쪽에서 어느 회사인지 고객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충 짐작은 가죠. 장비 공급이 지금 확대가 지금 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급증할 걸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반등할 적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특히 3분기 실적 구간에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수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쉬는 구간이죠. 시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18,500원 일단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조금 올라가겠죠. 근데 또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갈 때 너무 흥분하시면요, 사자마자 물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수는 가능하지만 너무 공격적으로는 하지 말자. 천천히 눈치 보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